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조수진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 위원장님 머리가 예. 바뀌었습니다. 안경도 쓰시고. 예. 세상을 좀 밝게 보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좀 변화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난주에 인적 쇄신 평가는 좀 갈리지만 발표도 했고, 네.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그리고 특보단까지 다 불러서 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JP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이제 구순이 됐는데, 구순 기념해서 불꽃이라는 책을 낸다고 하죠? 예.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네, 젊은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네. JP는 이제 35살 때부터 그 1961년 5.16 그렇죠. 혁명을 통해 가지고 네. 그 군사 쿠데타죠. 네. 군사 정변을 통해서 하여튼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굴곡마다 전부 서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화책으로 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호랑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JP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네. 국민은 사육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비위에 거슬리면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맹수와 같은 존재다. 네. 네, JP가 이 1964년인가요? 제 네. 기억에 그런데 이때 미국에 갔을 때 네.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 국민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국민은 호랑이다. 아.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지 네. JP는 항상 이 민심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네. 국민은 호랑이다. 이 얘기를 아. 계속하고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그런데 국민을 호랑이로 여기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저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최근 전국 현안, 전국 상황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뭔가 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고언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거 하고요. 사실 현직 대통령 두루두루.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내용은 다르지만 DJ도 인내천이라든지 애인 경청이라든지 경천 네. 애인이라고 그러던가 네. 그런 걸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국민을 하늘처럼 여긴다. 네. 또 정말 국민은 무섭다. 이건 원론적인 말씀인데 한 가지 호랑이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건 좀 아주 색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말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보수 정치가 돼가지고 네. 그냥 보수한테 줄 서기 바쁘지 않습니까? 모든 네. 정치가. 근데 사실 또 김종필 총리 자신도 보수 정치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서 만화 회고록을 그런 걸 쓰시면서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보수였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바가 많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잘 몰랐지만 90세가 되면서부터는 살면서 제대로 한 게 뭔가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로. 바로 그런 말씀이네요. 민 위원장님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셨죠? 네. 자주 뵈었죠. 자주 네. 뵈었고, JP 총리엄은 역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회자된 것이 자의반 타의반 아닌가 싶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작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본인이 보스이면서도 네.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치란, 그래서 저는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지금 JP 총리는 국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뿐만 아니라 권력과도 또 부딪히다 보면 정치인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은 살얼음 위를 얻는 것 같은 기분으로 네. 정치를 해야 되고, 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이 보아야 할 것은 네. 국민이다. 네. 아마 JP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국민은 호랑이다. 이 말이 예전부터 써온 말이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는 어떤 조언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지지율을 볼 때 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여론조사의 공통된 결론은 네. 지금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네.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이 호랑이, 사육사를 문 호랑이 같은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JP가 이제 그 국민이 왜 나에게 등을 돌리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말아라. 네. 정치는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다. 네. 오로지 봉사하는 자리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 그리고 또 JP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개인적으로는 사촌 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 국민은 호랑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30%가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예, 네. 설명을 했죠. 아, 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다시 이제 저 현안으로 돌아오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문현답이란 말도 오늘 인용을 하면서 네.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것도 강조하시고 또 소통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게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라. 네. 저는 여론조사를 할 때, 전 과거 DJ한테 어드바이스를 할 때, 네. 절대 남이 한 조사 믿지 말아라. 네. 여론조사 내가 돈 내고 내가 가서 조사한 것만 믿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남이 해준 조사를 믿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합니까?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리얼한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다면은 또 제가 DJ가 하고 하던 말 중에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네.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예.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네. 그게 민심입니다. 네. 민심이란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살얼음 예. 같지만 그렇지만 또 돌다리 같아요. 그래도 두들겨서 가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DJ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좀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영작 박사님의 말씀 이렇게 아주 진리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진리라는 게 예, 아주 상식적인 곳에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것이 진리죠. 상식. 네. 진리는 상식이다. 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특보단 수석 연석회의가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보단 소개도 김기춘 실장이 직접 하고,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특보단, 특히 이명재 민정특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대통령 특별보좌관 4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민정특보입니다. 이명재 특보께서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낸 정통검사 출신으로서 재직 시에 당대 최고의 검사로 평가받는 등 실력과 덕망을 겸비하여 법조 선후배 사이에 매우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네. 당대 최고의 검사,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네. 두 분 관계가 좀 가깝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가깝죠. 이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당대 최고의 검사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당대 최고의 검사는 이명재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기춘 검찰총장 당시에 이명재 민정특보가 중수과장으로 당시에 중수과장, 근무를 검찰총장과 중수과장으로 예. 같이 근무를 한 거네요. 당시 이제 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어떤 친위부대이기 때문에 네.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하고 네. 각종 협의를 해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밑에 있던 중수과장이 어떤 면면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네. 자, 저희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명재 민정특보가 저렇게 좀 경력도 있고, 연배도 다른 특보들에 비해서 가장 높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김기춘, 이른바 왕 실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왕 실장에 이은 이명재 왕특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재 특보 후보는요,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저도 좀 압니다. 네, 네, 아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신 게 있죠.
무사는 얼어 죽을지언정 겹불을 쬐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네. 다른 거 한눈 팔 길이 없다. 네. 오로지 수사.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누구랑 밥 먹는 것도 다 자제하고 이제 네. 그랬던 분인데 네. 세상 민심을 과연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네.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 네. 그런데 지금 특보를 4분을 선정을 했는데 정무특보는 아직도 조금 막판 진통을 겪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아직 인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보들한테 무슨 뭐 홍보특보, 정무특보 뭐 이런 타이틀을 꼭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보는 어디까지나 지금 저는 카운슬러 역할로서 네. 뭐 대통령하고 종종 식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들린 얘기도 정리해다 드리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도 테스트해보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네. 내가 정무특보니까 내가 정무를 뭐 어떻게 하겠다. 네. 내가 무슨 홍보특보니까 내가 홍보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민정특보니까 그것보다는 네. 역시 이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민정 쪽으로 네. 또 검찰 쪽으로 그쪽으로 더 밝겠죠. 저 이명재 특보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그룹이 다르니까 네. 그렇게 그룹이면 되겠지만 저는 꼭 그 특보가 해야 될 일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거는 민정 저건 정무 그렇게 나누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굳이 저 특보 4분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4분만이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네. 식사 맨날 대통령 식사 혼자 하신다니까 네. 식사 같이 해드리고 얘기도 네. 들어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더 정무특보 필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정무특보 후보로 거명되는 분들은 좀 섭섭한 얘기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많은 특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보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네. 이 희소 가치가 정말 그 값어치가 희석되고 또 내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도 의문하게 되니까 저는 네. 정말 특보로서 대통령과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예. 뭐 비슷한 논리인데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요. 네. 특보단 인선이 끝난 다음에 뭐 기자들 질문 안 받더라도 네. 국민들 앞에서 이 특보단을 한 분 한 분 지금 이번에 저 김기춘 실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이분을 내가 왜 민정수석으로 지금 모신 겁니다. 네. 이분은 왜 사회문화수석이 되셨습니다. 네. 뭐 정무수석을 주신다면 정무수석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겁니다. 정무특보. 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걸 직접.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나서 이제는 정말로 네. 진심으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네. 아마 그 떨어진 지지율도 조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민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특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큽니다. 네. 왜냐면요. 이 특보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은 수석 보좌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옥상옥이라는 논란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제대로 하지 않고 예년 정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역시 특보단은 들러리구나. 이런 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수석 비서관들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직언을 하고 네. 직접 대면 보고를 잘 못한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과연 이 특보들이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대면 보고를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보고서는 숨소리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숨소리가 없죠. 예, 네. 숨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정말 대통령이 변했구나. 네. 이 모습부터 심어주고 내가 왜 이런 분들을 위촉했는지 네. 이런 거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상인데 뭐 지금 상상을 해보다 보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김기춘 실장이 이제 곧 이제 한시적 지금 유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만두실 것 같긴 한데 특보 단장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볼 때 대통령의 어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무한 신뢰. 네. 정말 지극히 사심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국정을 끌고 간다면 네. 청와대에서는 나가시더라도 네. 특보 단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진짜 특보다는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청와대 비서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자칫 특보단장으로 제2의 가는 것은 청와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역할을 네. 딱 정해줘야 돼요. 네. 저분들은 나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분이지 특정한 어떤 특정 업무 오리엔트 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럴 분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 반드시 의견뿐만 아니고 세상 얘기도 하고. 예, 예. 네. 그리고 수석들은 또 데일리 맨날 일상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서 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보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맡는 거는 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지금 돌발 사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세월호 사태 같은 게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에 세월호 사태가 생겼다. 그럼 특보 중에 한 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까지 좀 파헤쳐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특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특보들이 얼마나 많고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IS 문제, 네. 뭐 하다못해 저 어린이집 문제. 네.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 문제가 너무 얽혀 있는데 네. 좀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보님 이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모든 부서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보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렇게 잘, 부서 간에 예. 부서를 뛰어넘어야 될 업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늘 할수 있는, 수석회의에서 네.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칸막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칸막이 없어지는 거죠. 그 특보들한테는. 네. 네. 자, 민 위원장님, 지금 김기춘 실장의 후임을 놓고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내가 아니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할 때, 네. 후임자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물론 뭐, 언론에는 황교안 법무장관, 뭐, 현경대 민주평통 부의장, 뭐, 최혜출 영남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진짜 비서실장을 좀 해야 될까요? 상징성을 높이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령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말씀하시는데, 네.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 그분을 들여놨을 때, 비서실장으로 들여놨을 때, 네. 집권 3년 차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또 무엇을 해가지고 퇴임 후까지 어떤 발판을 만들려고 비서실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두느냐에 네.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또 공안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현경대 평통수석 부의장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은 네. 혹시 남북 대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거나 네. 또는 이 가령 그 원로들 그룹 중에서 현경대 전 의원께서는 네. 뭐 이 7인에 그때 네. 이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최희출 영남대 부총장이시던가요? 네. 저분의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많이 뭐 힘을 쓰셨고 또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 하지만 측근들을 챙긴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한데 네. 아니 그렇다면은 네. 자 집권 2년 동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거다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년 4월까지 정부가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 비서실장 인선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뭐 제가 공안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인상을 더 이상 안 주면서 네. 국민들과 좀 화합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인사로 비서실장을 모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거론됐던 세 분 외에 조금 마땅한 분이 좀 있으실까요? 글쎄, 그건 뭐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그 비서실장이 이번에 들어가시면 실세 비서실장이 돼서 네. 정말 사실 수석이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대면을 하더라도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김정념 네, 그 네.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그 비서실장으로서 쓴 책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권이고 대통령하고 면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갖다 의전 비서하고 비서실장이 둘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누굴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점을 찍어주면은 약속을 잡고 네.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은 얘기를 그 파네타, 클린턴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도 그랬어요. 네.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누가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실무형이 되면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네. 김정남 씨가 신임을 받았던 만큼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는 네. 그런 대통령과의 신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